이 시간은 가설건축물, 즉 농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뭐 전원주택지나 혹은 뭐 주말농장이나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는 것이고, 저도 실제 이제 시골 농장에 농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농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막에 대해 특별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농기법 시행규칙 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이나 휴식을 위해서 이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수확 농작물이 간이 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서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은 20평방미터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하나고,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도 6평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 목적은 안 되고 간이 추산은 가능합니다. 농막은 이제 6평 이하, 그러니까 20평방미터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건축법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되고 일반 이제 농지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막 설치 절차는 이제 인터넷 이제 섬토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신고를 하면 되고, 또 뭐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해서 시청이나 혹은 군청을 방문해서 해도 됩니다. 준비 서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쓰면 되고, 그다음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도를 하나 띄워가지고서 거기다가 설치할 위치다가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막의 평면도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입처에서 해도 되고 혹은 뭐 직접 A4용지에 그려도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했는데, 이건 등기부등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안 가져갔을 때는 그 담당 행정관이 확인하고서 해줍니다. 요새는 민원인들에게 행정관청에서 잘 협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 토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를 내야 되고, 이때는 인감도 같이 내야 됩니다. 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만원 정도로 한 9천원 정도 신고 수수료가 나오고, 그 다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공시지가로 해서 환산해서 몇만원 나옵니다. 그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약 일주일이면 이제 신고증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후에 이제 농막을 설치하면 미리 설치하면 안 됩니다. 꼭 나온 후에 설치해야 되고, 그때 이제 미리 이제 나오기 전에 전기나 가스나 수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이제 생각하고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농막을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가설 건축물 이제 축조 신고를 하면은 표지판을 이제 설치하면 달아주는데, 거기는 신고 번호와 위치와 구조, 면적, 존치기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농막에 달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막을 설치할 때는 이거는 뭐 참고사항인데, 타지인은 꼭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한테도 인사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고, 또 이장이 추천으로다가 이제 거기 이제 필요한 경우는 가로등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 그냥 이물에다 설치하는 것이 안 되고, 또 이제 좀 텃세도 있는 그런 마을도 있고 하니까 꼭 이렇게 설치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나 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설치하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고 또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추천되는 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이제 가설 건축물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는 못 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그냥 돌을 넣는다든가 다른 이렇게 거시기를 설치해서 해야지 콘크리트를 불허합니다.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로 제작을 해야지 콘크리트나 이 철골조로 제작을 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그리고 3년마다 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연장해야 되는 한 달에서 약 일주일 전까지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이 된다든가 수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다시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수도도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어 하나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도 많고, 허가를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도법이 이제 34호조에 나오는데, 만일 거기 이제 하수처리 시설이 있으면 하수처리 시설에 이제 연결해서 하면 되고, 하수처리 시설이 없으면 자기가 일일 정화조 2평방미터 이상 이제 그렇게 일일 사용 기준이 정화조 기준이 2평방 이상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서 이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요 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는데, 이것은 이제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말썽나는 일은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에서 통상 이제 전봇대에서 그거 마지막 전봇대에서 그 전선에서 200m까지는 무료 설치를 해주는데, 200m가 넘으면 1m당 51,700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m 하면 51만 원, 100m 하면 517만 원이 되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뭐 딸리 또 방법이 뭐 있긴 합니다만, 이건 뭐 그 지금 공개 석상이 강해라 좀 얘기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공사는 60만 원 내지 이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60, 70만 원에 보통 이제 되게 합니다. 전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 전기 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그 신청할 수 있게끔 한전에서 이렇게 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하려니까 청산은 이 정도 돈을 줘야 됩니다. 또 지하수는 관정을 이제 팔 때는 이제 관정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 농업용 전기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용 전기는 안 됩니다. 타인 토지를 통과할 때는 전봇대를 채울 때문에 지상 선은 별거 아닌데, 전봇대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할 때는 농막이 설치가 불가하고, 임야에는 임야 관리사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설치 비용은 제가 이제 여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만 그 36짜리 하나 갖다 놓으려면 뭐 새 거의 경우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하고, 중고는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도 하고 더 이하도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곳은. 그런데 그 농막을 설치해서 이제 그 휴식도 하고 이렇게 그 하려면은 뭐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전기 인입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이건 뭐 면허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60, 7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개발은 만일 그 옆에 상수도가 있다면 상수도를 이제 끌어면 되고, 보통 뭐 한 20m나 뭐 이 정도 범위라면 한 100, 한 2, 30만 원 범위는 되는데, 이게 이제 상수도가 없다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는 소공은 한 180만 원 정도고, 중공은 5, 600만 원, 대공은 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는 150만 원에서 통상 뭐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정화조 설치에 관해서는 요 밑에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기는 장축 차량을 이용하고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지게차를 뭐 이용해야 되는데,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구입시는 구입처에서 통상 그냥 해줍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정화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화조는 상수도과 담당자에게 이제 문의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5인용 정화조 시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오수관 필정까지 해서 이제 그 시공업체에서 이제 대부분 해주고 신고도 하고 대행을 해줍니다. 참고로다가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오수관이나 하수관까지 농막 면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뭐 그렇게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조에 나중에 이제 설치가 어렵고 이제 정이 문제가 되면은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30만 원인데 35만 원 정도만 살 수 있으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건축물이 이제 그 15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인데 3년밖에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뭐 그걸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30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그 만료 전 신청을 하면 뭐 도시계획이나 무슨 계획이 특별한 뭐 거기가 수용된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거 중요한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그 농막을 설치하면서 이 전기, 수도, 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새로 신설해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옆이가 전기, 수도, 가스가 있으면 자기가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걸 요구할 수 없게끔 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양이나 판매나 뭐 이런 목적으로 다 해서도 안 되고 또 여기는 그 경비용으로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이제 가설 건축물이나 뭐 임시 자동차 차고라든가 뭐 임시 창고, 임시 사무실, 임시 숙소 뭐 또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뭐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뭐 비가림용 뭐 천막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도 다 이제 그 행정청에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농막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